내란 청사는 이진관 재판장이 다 하고 있다는 평가 속에 이진관 재판장이 다시 한번 역사에 큰 획을 그었습니다. 윤석열이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 1심에서 결국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진관 재판장은 공짜 여론조사 58번의 대가가 공천이었다는 특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면서 국민의힘이 국민 세금 397억 원을 토해낼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금이 72억 분인 국민의힘의 당사 매각설까지 나오는 정당 존립이 흔들리는 날입니다. 이 내용이 많은 분들께 알려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피고인 윤석열에 대해서 선고합니다. 피고인 윤석열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윤석열로부터 1,396만 3,6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간합을 명한다. 피고인 명태균에 대해서 선고합니다. 피고인 명태균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판결에 불만이 있으면 일주일 이내에 항소해서 다툴 수 있습니다. 항소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고 항소하는 경우에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거 그 다른 쪽에 나가는 거니까 네. 윤석열이를 네. 또 올려갖고 예. 홍준표보다 한 2% 앞서게 해줄 수 있어. 알겠습니다. 그 젊은 아들 있다 아닙니까? 네네네. 공자반에 더 결석 올려갖고 네네. 예 3% 홍보다 더 나오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외부 유출하는 거니까. 네. 연결하고 지역별하고 다 그 마차고 여성하고 네. 그 마차하고 곱하기 그 한 해갖고 한 2,000개 만들 있어. 뭐 얼마 들어갔어요? 40만 원 정도 들어왔어요. 예, 그럼 됐어요. 명 씨가 지난 대선 경선에서 후보이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여론조사를 조작하라고 지시하는 정황으로 보이는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먼저 배승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2년 2월 28일 명태균 씨는 김영선 의원 회계 담당자 강혜경 씨에게 전화를 겁니다. 대선을 9일 남긴 시점입니다. 강 씨는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여론조사 업무도 담당했습니다. 명 씨는 2개 버전 보고서를 만들라고 지시합니다. 보고서 만들 때 네. 그냥 조사한 거하고 네. 연령별 투표율을 계산해서 네. 저번에 그래프 연령별 투표율 보여줬죠? 네. 해서 계산한 거 2개를 만들 수 있나? 윤석열 후보에게 불리한 20대에서 40대 표본은 줄이고 50대에서 60대는 늘려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표본을 달리했더니 윤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온다고도 말합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명태균으로부터 명태균표 비공표 여론조사 보고서 그리고 공표 여론조사 보고서 다 직접 받았더라. 직접 다 받았더라. 네. 와, 이제 나와주세요. 그러니까 명태균 게이트의 의혹의 핵심이 뭐냐고 하면은 명태균이 윤 대통령 부부에게 대선 기간에 공짜로 여론조사를 해주는데 그렇죠. 강혜경 씨가 정리한 파일을 보면 그게 3억 7,500만 원어치예요. 네. 그게 전부 다 뭐 윤석열 때문에 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저희가 봤을 때 적어도 1억 원 이상의 여론조사를 공짜로 해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공짜로 해서 전달을 한 게 입증이 돼야 그렇지. 두 번째 단계에서 자 고마워. 그러니까 내가 김영선 그 의원의 공천을 줄게. 그렇지. 앞단이 그러니까 전반전이 이게 해결이 안 되면 후반전 얘기가 시작도 못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보도했던 게 뭐였냐면 물증이 없으니까 저희로서는 그때 확인했던 게 신용환 전 윤석열 캠프 정책총괄 지원실장의 네. 외장하드에 명태균이 대선 전날 2022년 3월 8일에 여론조사한 보고서를 갖고 있더라. 신용환 캠프 사람인데 그걸 어떻게 갖고 있어? 당연히 명태균 쪽에서 건너왔으니까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만 보도를 했었는데 이제 네. 국민의힘 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신용환 저거 아무것도 아닌데 뭐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렇지. 라는 게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반박이었어요. 그렇지.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더 나올 게 없으니까. 근데 제가 지난해 9월 30일에 강혜경 씨의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명태균의 PC를 가져간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때. 네. 그때 알고 제가 이제 강혜경 씨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압수수색을 받아봤잖아요. 네. 압수수색 선배로서 많은 것을 조언을 해줬죠. 네. 제 책도 한번 책도. 드리고. 압수수색 저자입니다. 책 드리고. 네. 이게 이제 PC를 그러니까 압수수색물을 가져가면 포렌식을 거치는데 포렌식을 거치고 부를 거다. 왜 부르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포렌식에서 나온 것들이 있잖아요. 네.
이거를 다 가져갈 수는 없고 이 사건과 관계 있는 것만 선별하는 작업이 있는데 그때 피압수자를 부릅니다. 아. 근데 강혜경 씨가 안 간 거예요. 불렀는데. 아. 가서 딱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명태균 PC에서 뭐 나왔는지 다 볼 수 있거든요. 아, 네네네. 근데 강혜경 씨가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변호인이 없었어요. 아. 없고 하다 보니까 뭘 잘 모르니까 못 갔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지금이라도 검찰이 그렇다면 혼자 한 거 아니에요. 거기서 명태균 PC에서 나온 거를 검찰이 본 다음에 자기들이 임의로 추려가지고 네. 아 이거 증거로 낼 거야 재판부에 네네네. 이렇게 한 건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강혜경 씨한테 얘기를 했죠. 그 선별한 그걸 전자정보 선별 목록이라고 합니다. 네. 목록을 달라고 해라. 어. 목록을 달라고 했는데 어. 검찰이 안 주죠. 아. 느낌이 이게 딱 언론에 나갈 것 같잖아요. 아. 저는 분명히 뭐 나온다고 생각했던 게 강혜경 씨가 그 PC 명태균 PC를 버리라 그런 거예요. 명태균이 갖다 버리라는데 강혜경 씨가 이상하잖아요. 안 버리고 갖고 있었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열어봤더니 제가 물어봤어요. PC를 켰을 때 켜졌습니까? 그래도 켜졌대. 근데 명태균 입장에서는 지운다고 지운 거예요. 근데 지우려고 하면은 완전히 포맷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명태균이 휴지통에 갖다 버린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100% 나옵니다. 휴지통에 버리면 우리가 뭐 잘 모르지만 임시 폴더라는 것들이 있어요. 네. 우리가 열어본 것들 임시 폴더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카오톡 관련 폴더에 휴지통에서 봐서 그냥 바탕화면에는 없지만 저장 안 된 것 같지만 하드디스크 내부엔 있었던 거죠. 있었던 그러니까 거예요. 너무도 쉽게 복원이 된 거야. 검찰이 그래갖고 한 쉽게 7,000개가 나온 거예요. 이미지가 카카오톡에서. 네, 7,000개. 그 중에서 네. 윤석열, 김건희와 연관된 것만 280여 개가 이제 추려진 건데 이번에 이제 제가 또 놀란 거는 검찰 그 수사관이 엄청 열심히 했어요. 네. 정말 자세하게 분석을 해놨더라고. 뭐 제가 뭐 특별히 더 분석할 것도 없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그 정성을 다해갖고 분석 보고서를 써놓고 그게 지난해 11월 4일에 결재까지 맡았습니다. 네. 통상 이 정도 수사 보고서는 지검장한테도 보고를 하고 대검에도 보고를 합니다. 이거는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 그렇지. 사건이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통상 대검에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에 보고를 했을 확률이 높아요. 네. 지난해 11월 4일에 결재를 했으니까 3일 뒤에 윤석열이 대국민 담화하거든요. 3일 뒤에 대국민 담화를 하고 네. 나 명태균한테 뭐 요청한 거 없어. 별 도움 받은 거 없고 수많은 그냥 뭐 나를 도와주겠다고 한 사람 중에 한 명일 뿐이야라고 명태균을 깝니다. 거기서 네. 평가절하를 네. 해버려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11월 7일에 그렇게 하고 네. 11월 24일에 김용현을 불러다가 명태균 얘기를 합니다. 왜? 명태균 얘기를 하면서 이게 나라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하다가 그 중에 하나가 명태균 게이트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뭐 확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명태균 PC에서 뭔가 나왔다는 걸 안 거죠. 알았던 정황이 너무 큽니다 이게. 그러니까 요거 이제 추정컨대 이 보고서 자체가 11월 4일에 보고가 작성이 된 작성이 겁니다. 됐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뭔가 보고가 됐을 거고 네. 그거를 윤석열이 어떻게 알았을 거고 그래서 11월 7일에 나와서 난 명태균하고 뭐 그렇게 가깝지 않다고 대국민 거짓말 했고 네. 그리고 나서 11월 24일에 김용현이한테 명태균 얘기를 하면서 야 이거 어떻게 정리를 좀 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결국 내란으로 이어진 거 아니냐 이 말씀을 근데 정리해 생각해 주신 보시면 겁니다. 그때 윤석열이 그 김용현 공소장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나머지 뭐 도이치 특검이나 여러 가지 민주당의 거부권, 민주당이 뭐 특검을 추진하고 이재명에 대한 얘기는 11월 24일에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계속 기존에 반복되던 일이었어요. 네, 그렇죠. 그날 그 윤석열 입에서 나온 것 중에 유일하게 새로운 건 명태균 얘기였어요. 명태균이었어요. 명태균 얘기를 했다는 게 중요한데 네. 알고 보니까 검찰에서 이미 수두룩하게 갖고 윤석열에 있었더라. 대한 증거를 확보를 해놨다는 사실 자기가 인지를 하게 된 거죠. 아. 그 상태에서 이제 생각해 보세요. 12월 2일 계엄 전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명태균이 그냥 PC 폰 제가 갖고 있던 휴대전화 세대 제출할게요 검찰. 이 얘기를 합니다. 네. 그게 알려져요. 12일 전날에. 네. 그렇게 되면 윤석열 머릿속은 어떻게 될까요? 야, 내가 보니까 이미 PC에서도 상당 부분 나왔는데 폰을 낸다고? 야 이거는 일 커지겠는데. 지금 PC에서 나온 거는 캡처 파일이에요. 뭐냐고 하면 명태균이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를 캡처를 한 다음에 PC에 저장을 해놓은 거예요. PC의 카카오톡 그 자체는 아닙니다. 네. 280개가 나왔는데도 지금 뒤집어지게 생겼는데 그렇지. 휴대전화가 세대가 그냥 간다고? 이러면 다 나온 만약에 안 지웠으면 그대로 다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상황에서는 아마 이제 네,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다고 자 보는데. 그러면은 여기 보고서에 들어있는 증거가 뭐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 얘기를 지금부터 짧게만 할까요? 이 부분은 증거는 제가 일단은 네. 저희가 그 비공표 여론조사를 윤석열 부부가 받아봤던 것 그리고 공표 여론조사를 받아봤던 것 이렇게 좀 구별을 해봤는데 먼저 2021년 10월 5일 명태균하고 김건희가 카톡 대화를 나눕니다. 근데 여기 이제 보면은 김건희가 홍준표에게 윤석열이 경선에서 질까봐 아주 그냥 조마조마 걱정을 해요. 그거 한번 좀 보겠습니다. 14번 10월 5일 카톡 사진 올려주시겠습니까? 이 김건희가 막 너무 아유. 걱정을 해. 큰일이네요. 이게 이러다 홍한테 뺏기는 거 아닐까요?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고요. 이게 제가 이 전체 카톡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한 5번 정도 전체를 반복해서 봤어요. 그 검찰 수사 보고서 분량이 107쪽입니다. 그러니까 대여섯 번 반복해서 보다 보면 김건희가 명태균이 어떤 식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어떤 식으로 그 추세를 만든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명태균한테 부탁을 합니다. 1등 만들어주세요. 1등 만들어주세요. 아직 저희가 그런 세세히 다 공개 안 했잖아요. 1등 만들어주세요라는 게 있어요? 1등으로 만들어주세요라는 멘트가 있고 와. 그래서 저렇게 앓는 소리 하는 거구나.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여론조사라는 게 요즘 최근에 지금 그 여론조사 이상하잖아요. 네. 윤석열에 대한 국정 지지율 40%씩 네, 나오잖아요. 진짜 매우 말도 안 이상하죠. 그게 바로 명태균식 여론조사입니다. 질문으로 장난을 쳐요. 그렇지. 그러면 그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선택이 폭이 좁아집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한 여론조사가 아닌데 저는 그 여론조사의 로우 데이터 전체를 보면 아마 명태균처럼 숫자로 장난쳤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언론이 아무 검증 없이 다 실어주잖아요. 네. 그 수치는 말도 안 되는 수치가 100% 확실한 게 질문만 봐도 알 수 있고 네네네. 어찌됐든 김건희는 명태균식의 여론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학습을 쭉 했던 게 보입니다. 김건희가 잘 알게 돼요. 몰랐다가. 그리고 제가 이제 저희가 첫 번째 보도를 김건희한테 보도한 걸로 한 이유는 이 카톡 내용을 쭉 보니까 당시의 대선 후보는 윤석열이 아닙니다. 김건희예요. 대선 후보 김건희. 김종인, 이준석 만나서 얘기하고 이렇게 한 거 있잖아요. 네. 김건희. 윤석열은 옆에 배석자. 아니, 사실 그래 나옵니다 여기. 우리가 이제 대선 후보 김건희야. 저희가 이제 오늘 밤 9시쯤에도 후속 보도를 할 거고 아마 오. 내일도 하고 일요일까지 계속 할 텐데 네. 제가 볼 때는 그냥 대선 후보도 김건희, 당선 이후 대통령 김건희 이게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왜냐면, 김건희가 지가 이렇게 경선 때부터 열심히 했으니까 대통령 행세를 자연스럽게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아. 단순하게 뭐 저희가 이렇게 얘기했던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안에 보면 캠프의 주요 인사 정책에도 관여를 한 게 하고. 나옵니다. 그게. 그리고 명태균이 보니까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명태균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장림무사, 안진뱅이 주술사 얘기하잖아요. 네. 명태균이 왜 그렇게 했는지 저는 정확하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거는 아주 조각조각 일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대화에. 예, 근데 맞습니다. 요것만 봐도 안진뱅이 주술사가 당시에 어떤 역할을 했고 심지어 집권 이후에 이 카카오톡 메시지가 2023년 4월까지예요. 그러니까 집권을 하고 나서도 1년 동안 대화를 한 게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국정에 영향을 안 미쳤을까요? 그렇지. 명태균이 당연히 미쳤겠죠. 국정에 개입한 흔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국정에 개입한 흔적대로 뭔가 정책이나 해외 순방 일정 같은 게 조정이 되는 게 나와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차차 밝힐 예정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 걱정을 하잖아요. 그러자 이제 2021년 10월 21일에 네. 명태균이 보내요. 뭘 보내냐? 네. 국민의힘 책임당원 안심번호로 여론조사를 한 비공표 여론조사를 보냅니다. 그거를 잠깐 볼까요? 15번 볼까요? 15번. 이거를 누구한테 보내냐? 윤석열이한테 보낸다고. 이거를. 그러니까 윤석열이 또 다 봤어. 자, 받고 대답까지 하잖아. 윤석열이가. 네. 대답까지. 네. 그래요. 이게 윤석열인 거야. 지금. 요거 이제 뭐 빼박이잖아. 요거는. 그러니까 저는 네. 요걸 보면서 제 해석이 맞는지 하나만 좀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 네. 그동안에 이 비공표 여론조사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게 좀 저는 애매했었는데 이 목적은 명태균은 윤석열 부부에게 좋은 성적표를 갖다 주면서 사랑받고 윤석열하고 김건희는 마음의 평화를 얻고 뭐 이런 용도였나? 뭐 그런 생각이 들던데 요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정도 수준이었다면 범죄가 안 되잖아요. 근데
당시에 원희룡 등 모든 캠프의 국민의힘에서 당원, 그러니까 책임 당원 57만 명에 대한 번호를 안심 번호로 바꿔갖고 제공합니다. 그건 통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문제가 네. 없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면 안 돼요. 여론조사를 하면 안 되는데 어이없게도 명태균은 홍준표 캠프 쪽에서 그걸 입수를 한 다음에 그렇지. 네. 윤석열을 위해서 썼는데 57만 명에 대한 거를 여론조사를 쭉 해보면 안심 번호지만 그 당원의 이름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누구를 지지한지는 알잖아요. 네. 이때 당시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국민의힘 본선 후보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윤 입장에서는. 네. 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가 앞섰어요. 그렇죠. 책임 당원, 국민들을 당원으로 한 게 50%, 일반 국민 50%였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 국민에서는 실제로 졌어요. 홍준표한테. 책임 당원에서 당원 국민 일반 국민 조사에서 진 만큼을 이상을 이겨야지 윤석열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급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홍준표나 뭐 원희룡 다른 사람 찍은 게 쭉 나오잖아요. 네. 그 사람들만 리스트를 줄인 게 바로 로데이터 파일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걸 네. 넘겨주면 이 당원 중에 나 안 찍은 사람, 날 찍은 사람은 어차피 본선 그 여론조사에서 나 찍을 거 아니에요. 네. 나를 안 찍은 사람들을 상대로 집중적인 홍보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아. 이런 식의 이게 바로 명태균식 여론조사의 마케팅 노하우입니다. 그게. 아. 근데 명태균이 대선 때 그거를 써먹었던 거고 여기서 이제 이 대목이 왜 중요하냐면 공직자인 김건희는 민간인이고 네. 윤석열은 이제 공직자니까 공짜로 여론조사를 받은 건 김건희가 돼서는 별 범죄가 안 될 수 있고 윤석열이 받은 게 그 증거가 중요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확인이 되는데 이게 2번 나와요 지금. 네. 윤석열이 직접 받은 게. 예, 윤석열이 근데 직접 받았어. 여기서 이제 윤석열의 그 발언이 왜 중요하냐면 이놈들 다 홍한테 가는 거 아니야라고 하잖아요. 네. 이게 지금 경선 한 10일 그러니까 경선 여론조사 실제 경선 여론조사 한 10일 전에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 국민의힘 여론조사 표본 전체가 다 국민의힘 당원이야. 근데 11%는 나랑 이재명이랑 1대1로 붙여봤더니 이 당원 중에 11%는 이재명을 찍었네. 그렇지. 야 이놈들 다 홍한테 가는 거 아니야? 결론적으로 윤석열은 책임당 국민의힘 당원을 상대로 명태균이 여론조사를 돌렸다는 걸 알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 자체가 불법 여론조사인데. 그러니까 불법성을 윤석열도 인지하고 있다라는 증거구나 이게. 그렇죠. 이놈들이 홍으로 가는 거 아니야라는 것은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핵심 증거다. 그렇죠.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 돈으로 여론조사를 한 거 아니냐. 윤석열 후보의 여론조사, 대선 여론조사를 한 거 아니냐. 요거는 한겨레가 단독 보도를 한 건데 이 상황이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의혹 그대로 드러난 어떤 증거 같은 게 있어요? 한겨레가? 일단 네. 그 명씨가 강혜경 씨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명태균의 힘은 결국에 후보자들에게 힘은 이제 뭐 여론조사를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를 갖고 얘기하기 때문에 네. 설득력 있다라는 측면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명태균 씨 여론조사가 대선 기간에 3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공표했던 여론조사들이 있고요, 50몇 차례 했던. 네.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했던 여론조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선 열흘 전에는 이른바 이제 대선 면밀조사라는 이름으로 그렇죠. 여론조사를 예. 시행하는데 이 여론조사를 9번 합니다. 근데 이거를 시행하기 전날인 28일에 2월 28일이죠. 그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에 전화를 걸어서 오늘부터 매일 여론조사를 할 거다. 그리고 그 돈은 지방선거에 출마하기로 한 뭐 A, B, C에게 받으면 된다. 내가 다 공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 실제 이제 그 여론조사가 2월 29일부터 9차례 대선은 바로 전까지 예. 진행이 되는 건데, 사실 이 부분에서 뭐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궁금해했잖아요. 예를 들면 여론조사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 비용을 어떻게 한 거냐. 근데 이제 그렇지. 애초에 보도는 뭐 3억 6천을 내가 받아오겠다라고 했다가 그거를 못 받고 받았다. 김영선 의원을 창원 의창에 공천해주는 걸로 이제 대신했다. 그리고 거기서 뭐 세비를 절반을 받아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초반에 있었는데 그렇죠. 실제로 지금 이제 저희가 어제 한 보도는 그 여론조사 가운데 마지막에 했던 9번의 여론조사의 비용은 아까 면밀조사? 네, 면밀조사의 비용은 지방선거에 출마하기로 했었던 예비후보자들에게 받아서 했고, 이게 이상한 게 뭐냐면 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공천을 못 받습니다. 결국 공천을 못 받는데, 공천을 못 받으니까 돈 저희가 돌려놔라 그래. 그 녹취를 확보했는데 엄청 이제 강하게 압박을 합니다. 돈을 돌려달라고. 그러니까 이 돈을 누가 갚아주냐. 이 사람이 이미 알고 있어요. 돈을 빌려준 사람이. 김영선 의원 네. 선거비용 나오면 내 돈 갚기로 하지 않았냐. 그 돈에서 내 돈 갚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걸 해서 선거비용이 보존되는 날, 선관위가 선거비용을 보존하는 날 오전에 전화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선관위로부터 돈 나오지 않냐. 빨리 내 돈 갚아라. 이 거짓말쟁이들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김영선 의원이 그때 한 1억 9천여만 원 정도
선거 비용을 썼는데 네. 그 중에 3,000씩을 떼다가 이 두 명,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 비용을 낸 두 명에게 돈을 갚아줍니다. 아니 그러면 대통령 후보에 관련된 면밀조사,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돈을 썼어. 그 돈을 쓸 때 돈의 쩐주들은 지방선거 후보들이었어요. 공천을 받고 싶어 하는. 그렇지. 근데 이 사람들한테 돈을 돌려줄 수가 없으니까 김영선 의원이 재보궐선거 때 이제 당선된 다음에 선거 비용을 보전받으니까 중앙선관위로부터 그걸 가지고 지금 돈을 돌려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쓰리 쿠션으로 돌려준 거네. 일부만 돌려줬고 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과는 상관이 없는데 그렇죠. 김영선은. 그러다 보니까 회계 관리가 이상해져가지고 네. 선관위에서 5월 23일 그러네. 날 이 사람들을 다 고발을 해요. 그럴 수밖에 검찰에. 없네. 예. 그래가지고 누구누구가 피의자냐면 실제 미래한국연구소의 사장으로 되는 사람은 빠지고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까. 그렇지. 강혜경 씨, 아, 김영선 씨, 명태균 씨, 그리고 군수 후보로 나왔다가 공천 못 받은 사람. 아까 그 사람들. 그다음에 시의원. 아, 돈줄들. 네. 근데 문제는 그 중에 A, B, C 중에 C라는 사람은 여기서 빠져요. 왜 아. 그러냐면 A는 이제 군수 후보고 B라고 하는 사람은 시의원 후보였는데 예. 이 사람들은 그냥 공천 대기해 주세요라고 그러고 6,000씩 갖다 준 사람이야. 실제 자기네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C는 허영 예비 후보였거든요. 아, 그래요? 네, 창원시장 후보로 나온 사람이었거든요. 이 C는 C의 측근이 C에게 나 예비 후보로 나갈 건데 인지도가 얼마나 되는지 좀 알아봐줘. 이렇게 여기다가 물어봐요. 미래한국연구소에다가. 예. 그러면서 돈을 내요. 그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예. 근데 이 사람이 한 건 특이하게도 실제 자기에 대한 지지도를 물어본 게 아니라 내가 인지도가 없으니 인지도를 조금 높여주는 걸로 해봐. 그러니까 그건 일반적인 여론조사가 아니고 사실은 다른 방법이고 잘못된 방법인데 예. 예컨대 이번에 최경영 후보가 예비시장 후보로 나왔습니다. 최경영 후보에 대해서 아십니까? 지지의사가 있습니까? 이걸 계속 물어보는 거야. 아, 그러면- 그래가지고 인지도를 높여? 그러면 인지도를 막 높여.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건 사실 올바른 방법이 아니잖아요. 완전. 네, 그렇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딴 데 같은 경우는 이 명태균 씨가 한 이 여론조사에서는요, 하루에 2,000명씩도 하고 3,000명씩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거는요, 5일에 걸쳐서 1,000명이에요. 1,000명을 5일에 걸쳐서 해요. 그리고 더 웃긴 거는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이 문항에 뭐 있는 줄 알아요? 대선 후보 적합도를 또 넣어요. 이 허영 씨의 이 여론조사 인지도를 높이는 이 선거 문항에 대선 후보 적합도를 왜 넣느냐는 거지. 그럼 지역도 허영 후보 같은 경우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집중될 텐데 왜 대선 후보 적합도를 그러니까 이게 전국 단위로 해야 되는데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한 네. 게 대선 후보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말하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키거나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또 허영의 이 여론조사를 이용한 거예요. 결국은. 뭐 이렇게 지저분하게 했냐 전부 다 여론조사.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대통령을 네. 위한 거예요. 사실 이제 두 가지가 포인트인데요. 저희 어제 보도에서. 그러니까 지금 명태균 씨가 본인과 미래한국연구소의 공식적인 관계를 계속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거 내 네. 거 아니다. 나랑 네. 상관없다. 나 5년 전에 정리한 거다라고 하고 있는데 당시에 미래한국연구소 직원이었던 강혜경 씨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이 여론조사를 실시하라. 여론조사 비용은 이렇게 만들 거다라고 하고 또 한 가지 뭐 얘기를 하냐면 문항도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네, 세 가지만 물어봐라. 그러면 이거 뭡니까? 실질적으로 명태균 씨가 이 여론조사를 다 하고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문제는 저희가 이제 저희 보도에도 나오지만 이 여론조사가 공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굵직한 여론조사 기관들을 다 물어봤습니다. 이 기간에 깜깜이 기간이라고 하죠 보통. 이 기간에 미공표 조사를 하냐? 안 한대요. 그걸 왜 하냐는 거예요. 돈이 들어가는데 공표할 것도 아닌데. 표본 확보도 어렵고 하는데 이 한국미래연구소는 이걸 합니다. 하고 나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한 후보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 이 여론조사는 뭡니까? 이 후보용 여론조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기본적으로 담보가 안 됩니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명 씨가 어떻게 합니까? 이 표본임을 몰라요. 예를 들면 보도에도 나왔지만 지금 얼마 했어? 40만 원 얼마 들었어? 4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아, 그러면 그냥 취업을 하라. 거기까지만 하고 해갖고 주소라고 하는데 저희가 그 여론조사의 그 내용들을 보면 표본 2,000이 넘어요. 그 실제 그 숫자는 예. 표본 숫자는. 근데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ARS 기준으로 했을 때 2,000명 이상 하려면 최소 150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40만 원이면 뭐 한 600명, 500명 되겠죠? 근데 이거를 했는데 중간에 스탑을 해버린 네,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여론조사 보고서에도 500, 600이라고 적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여론조사 보고서의 표본은 그렇지가 않아요. 2천 막 네. 3천 네, 이렇게 실제 되는구나. 그게 로데이터에서 어디서 가중치를 주고 곱하기를 줬는지는 뭐 로데이터를 봐야겠지만 그렇죠. 그럼 이렇다라고 하면 이 명 씨가 대선을 앞두고 했던 여론조사들은 다 무엇이냐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좀 의문이 있는 거고 어제 저희가 명태균 씨랑도 통화를 했습니다. 명태균 씨 전화가 통화를 했는데 명태균 씨의 논리는 한결같습니다. 그 돈이 나를 거쳐간 게 아니지 않냐. 난 그 돈에서 10원 한 장 가져간 게 없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받아오라고 직접 지시를 하지 않았냐라고 하면 돈을 받아오라고 했으면 돈을 받을 게 있으니까 받아오지 않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미래항공연구소의 소장과 이들이 차용증을 썼다는 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차용증을 썼기 때문에 돈을 받아오라고 했다라는 이제 논리인데 그냥 대출로 이제 처리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빼오는 거구나. 네, 근데 문제는 선관위가 이걸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예. 당연히 이상하게 여겼고 공보물 집행에 관련한 문제도 제기합니다. 이게 공보물이 뭐냐 있냐 없냐 이렇게 됩니다. 5월 달에 인지를 했어요.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쭉 조사를 해나갑니다. 그러다가 이건 안 되겠다 해서 검찰에 넘긴 게 저희가 파악하기로 11월, 12월 그 무렵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검찰에 들고 있었던 지가 얼마 된 겁니까? 그렇죠. 이 오랜 그런- 기간 동안 이것도 마찬가지로 검찰이 가지고 있으면 주물럭주물럭 하면서 저 윗선까지는 안 올라가겠네 어차피. 그럴 수 그냥 있고요. 강혜경 씨만 그냥 M1 사람만 잡을 수도 있겠는데. 그럴 수 있고요. 네. 지금 김한 기자가 이제 어제 그 기사를 썼잖아요. 네. 명태균 씨가 난리를 쳤습니다. 김한 기자에게. 네. 네. 너 그 허위 사실이나 조금이라도 이상한 거 쓰면 내가 가만 안 둔다. 다 고소한다. 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기는 결제한 거 하나도 없다. 이거 전부 다 김땡땡이 한 거다. 그 사람이 바로 미래항공연구소의 대표고 차용증도 다 그 사람이 쓴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 근데 정작 그 당사자인 김땡땡 씨는 무슨 소리냐. 난 돈 받은 거 하나도 없고 돈 어떻게 오고 간지도 모르고 이 내용 자체를 모르는데 나는 법인 인감이고 법인 관리 통장이고 하나도 본 적도 없고 그거는 전부 다 명태균의 지시를 받아서 강혜경이가 집행을 한 것이고 그 내용이 어떻게 들어간지조차도 나는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작년에 선관위에서 이 문제가 됐을 때 나는 피의자로 지금 되어 있지도 않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김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그 명태균 씨의 주장을 얘기를 해준 거잖아요. 네. 그 명태균 씨의 기자가 그 내용이 사실 안 맞고 네. 그 명태균 씨의 주장이 안 맞는다는 큰 증거는 강혜경 씨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들이 쫙 있어요. 그 녹취록에 다 나온다는 거예요. 명태균 내 씨가 말이 맞죠, 네. 내 말이? 지금 어떤 폭로라고 해야 될까요? 그 폭로는 딱 멈춰버린 것 같네요. 한 2,000개 정도의 뭐 사진과 녹취록과 뭐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뭔가 대통령실에서 무슨 사인을 받은 거겠죠.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위원도 뭐 그럼요, 비공개 대통령. 회의에서 더 이상 자극하지 말자라는 식으로 이제 꼬리를 내린 것 같고 이런 식으로 가면 이 사건도 또 뭐 주가 조작도 덮었는데 이런 사건 덮는 거는 근데 이 사건 쭉 이렇게 고구마 줄기 캐듯이 쭉 가면은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올 수가 있는 사건이에요. 여론 조작을 공모한 게 아니냐 또는 암묵적으로 지시한 게 아니냐. 이거는 계속 보고를 받으면서 어제도 신인수 변호사가 얘기했지만 공모를 했으면 당연히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인 거고요. 몰랐다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인 거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대통령이 되기 전에 수뢰했다라고 보면 사전 수뢰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 비용을 본인이 이제 직접 변제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하더라도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건데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겠지만 명태균 씨가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 통화 녹취상에는 있습니다. 뭐 자꾸 갖고 오라고 한다. 윤석열 아침마다 보고해야 된다. 녹취가 있는데 실제로 그게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쓰였다라는 것이 되면 어떤 관계였던 알았건 뭐 방조했건 아니면 몰랐건 상관없이 위법성 소지를 피해갈 수 없죠.